제가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손님분들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제 2의 직업을 다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견 미용, 네일샵, 아니면 반영구 이런 부분들을 제2의 직업군으로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고 어떠냐고, 여자가 했을 때 이런 직업군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그랬었고 계속 이 제2의 직업군으로 미용업 참 많이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수강을 하려고 검색을 하면은 3개월 스파르타 원데이 수강하고 하면은 바로 오픈할 수 있다. 접근성이 쉽죠. 오픈은 할 수 있어요. 오픈은 돈만 있으면 기계를 틀어놓고 간판 달고 인테리어 좀 예쁘게 하고 그러면은 오픈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예요. 유지. 5년 뒤에도 그 자리에 있을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일단 저는 미용만 17년을 했어요. 대학교를 2번을 갔고요. 졸업도 다 했고 대학교 다니면서 현장도 일을 같이 했어요. 저는 메이크업, 헤어, 피부, 왁싱, 반영구, 분장, 화장품 판매 이런 것도 다 몇 년씩 구르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일찍 창업을 했어요. 왜냐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창업하고 잘 됐어요. 해외에서 지점도 준비하고 했으니까 되게 잘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그때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쫄딱 망해서 한국으로 다시 왔을 때 방법이 2일밖에 안 해봤는데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샵인샵이죠. 샵인샵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좀 보이더라고요. 구조가 제일 중요해요. 안 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서울 강남권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다가 경기도 일산 백석동에서 5년 정도 굴곡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하고 있고요. 시술은 토탈로 하고 있는데 반영구, 피부관리, 왁싱, 속눈썹 이렇게 시술 항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혹 하는 게 눈에 띄는 것들 예전도 그렇고 요즘도 아직 다들 인식이 반영구 하면은 월천 번다 많이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만 해도 주변에서 반영구한데 그러면 돈 되게 많이 버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볼게요. 초보가 이제 단가로 눈썹 문신이 되게 편차가 크기는 한데 그냥 15만 원으로 잡을게요. 초보로 수강 받고 15만 원을 받는 초보 단가. 그래서 15만 원으로 1000만 원 벌려면은 한 달에 신규 고객만 60명이 넘게 와야 돼요. 신규만. 이제 반영구는 유지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짧게 하시지만 대다수의 고객님들이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손님 한 번 오면 이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번 신규 맞이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마케팅에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근데 신규 매출도 끊기면 빵원이에요. 계속 리터치만 해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원장님들이 다른 부가적인 시술을 추가를 하시죠. 처음에는 속눈썹 펌을 되게 많이 추가를 하셨었거든요. 속눈썹 펌도 매장이 너무 많죠. 이제 안 하시는 매장이 없죠. 피부관리실에서 속눈썹 해, 어디네 네일샵에서도 속눈썹 해.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서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고객님들 주기가 오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피부관리로 오세요. 네일샵도 반영구샵. 원래 저는 첫 번째는 메이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메이크업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막 아이라인 예쁘게 하고 색깔 막 예쁘게 맞춰서 입술하고 그래도 이게 피부가 안 받쳐주면 메이크업이 안 예뻐요. 처음에 딱 할 때 예뻐. 근데 이게 지속력이 피부가 무너지면서 제가 원하는 이거대로 쭉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초적인 게 피부 관리가 먼저다 해서 저는 피부 관리로 전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하는데 메이크업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가끔
마무리할 때 비비크림 발라야 된다 아니면은 약속이 있어서 하면은 저는 눈썹을 그려드렸어요. 화장도 조금 해드렸어요. 사실 그냥 저는 메이크업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해드리다 보니까 반영구 시술도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운 게 저는 반영구였거든요. 그거마저도 뭐 10년 전이기는 한데 다 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근데 피부로 이제 원장님들이 넘어오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 게 쉽게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 안 쓰고 기계가 벌어준다는 말에 혹해서 고가의 장비부터 들이신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기술 없어도 된다. 어차피 기기 도입하면은 그걸로 이렇게 매출이 된다고? 티켓팅 단가 자체가 높죠. 기계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진짜 기본을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피부는 이게 그냥 장비만 딱 들여서 시작을 하면은 아무런 기초 체력 없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한 몇 달은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지가 안 돼요. 정말 거기에서 한두 명 끌어안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한두 명한테만 티켓팅을 받아요. 여러 명한테 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장비 먼저보다는 기초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비는 단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순서가 먼저가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망하지 않는 구조, 이제 매출의 구조를 분산을 시킨 거예요. 반영구는 뭐 1년, 2년 주기지만 왁싱이나 피부 관리는 일주일, 3주일. 단가가 조금 낮아도 손님이 계속 오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그분들이 기분 좋게 오시고 부담 없이 오셔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주시거든요.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요. 상권에서 정말 떡 돌리면서 친해져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상권 분석을 저는 그렇게 했어서 이게 먹혔던 거고. 근데 그러기 전에 이 가게의 구조 정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토탈 뷰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반영구 시술이 물론 화려한 포트폴리오, 화려한 SNS 너무 중요하죠. 사진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사실 사진도 잘 안 찍어요. 고객님 보여드리는 용으로만 찍고 고객님 보여드리고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확인차 사진을 찍지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홍보하지는 않거든요. 손님들이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내 얼굴이 거기에 돌아다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확실하잖아요. 너 보고 왔는데 여기 언니 잘한다더라. 그러면서 오는 게 첫 번째 단골의 시작이거든요. 포트폴리오, 사진, SNS 팔로우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눈썹 문신의 재방문율이 90% 이상이에요. 그분들 8년 전에도 눈썹 문신 받으신 분 저한테 아직도 받거든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만 오시는 건데도 받아요. 근데 오면은 피부 관리도 같이 하자 하면서 저는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에 제가 해외를 나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한테 와서 관리를 받아요. 제가 마음에 드셨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용업은 재방문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5년 뒤, 10년 뒤에도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경력이 높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저는 눈썹 문신 10년입니다. 근데 이게 자동으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시술한 손님이 다시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요. 눈썹 문신은. 물론 팬층이 생겨서 그분들은 오겠지만 정말 내가 이번 달에 50명 했으면 이 50명 중에 2명 오면 다행이에요. 눈썹 문신은. 그만큼 키면은 할인하는 데도 많고 싼 데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팬층을 딱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반영구예요. 그래서 내가 시술한 거를
내가 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어느 정도로 전문가인지를 인지를 못해요. 오늘 시술하고 다음 달에 리터치 때 보고 끝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시술한 거를 2번 보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는 피부 관리는 일주일에 2번도 오고 1번도 오고 한 달에 몇 번을 그분을 만나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눈썹 문신을 망하면 볼 때마다 그 눈썹 문신만 봐야 돼요.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좀 못했어요. 대칭이 조금 어긋났어. 근데 반영구 시술만 하는 원장님이다 했을 땐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떡해. 근데 저는 이게 매주 보니까 조금 시간을 뒀다가 그냥 말씀드려요. 제가 그때는 이게 예뻤던 것 같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끝에가 흐려지다 보니까 이거 보완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손님들도 그래? 하세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예쁜데? 하시면 그래요? 근데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하면은 시술을 해서 비용적인 거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초보 때는 저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럴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초보 때는 뭐 어떡해요. 내가 나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돈을 안 받아도 그거를 더 해드리고 이분을 저의 팬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믿고 오실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았던 이유였고 잘 안 들리거든요. 왜냐면 반짝거리는 것만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매출 구조 만듭니다. 실제로 안 그래요, 진짜.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없어요. 가게의 시간을 할애를 하고 그만큼의 노동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막 화려하게 돈 많이 벌고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안 망하고 또 오래 가는지 그 현실적인 구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업태를 변경하시거나 다른 거 새로운 거를 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벌 수 있는 구조는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그냥 보여지는 식이 더 커요. 물론 잘 되시는 분들은 예외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모두가 다 강남, 홍대, 번화가 이런 데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경기도 어디권, 나는 저기 뭐 지방 어디에서 대부분 10평 내외에서 가게에서 월세 뭐 100만 원씩 내가면서 샵인샵이 아니라 본인 이름 걸고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영업신고가 안 들어오게끔 절차도 밟아야 되고 손톱 하시는 분들 중에서 메이크업 자격증 없고 미용사 면허증이 아니고 그냥 손톱에 자격증만 있으신 분들이 속눈썹 하시는 거요. 그거 다 안 되는 행위예요. 이제는 메이크업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라서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손톱 하는데 손톱 자격증만 있어. 근데 저 언니 눈썹도 해. 그거는 안 돼요. 국가 자격증에서 손톱 하시는 분한테 속눈썹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술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다 하죠. 동네가 작으니까. 그런 것까지 굳이 신고하러 다니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나중에 걸려서 속상한 것보다는 미리 대처를 하셔서 창업을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왜냐면 배우고자 하고 싶은 분들이 꽤나 있어서 저는 이런 마인드다 라는 거를 좀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피부의 시술의 본질을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제 얘기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허황된 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제가 가진 이제 노하우들을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